바다는 인생이다.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소용돌이치며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럼에도 빛을 담아 환하게 빛나는 것. 우리의 삶도 그렇게 소란하게 흐른다. 삶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어떤 폭풍과 몰아치더라도 육지에 다다를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프랑스 최고의 철학과 교수로 불리는 로랑스 드빌레르의 인문 에세이 모든 삶은 흐른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출간 후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상반기 최고의 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항해하려면 바다를 이해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은 바다가 우리의 삶과 가장 흡사한 자연이기 때문인데요. 고난과 역경, 환희와 기쁨, 탄생과 죽음이 공존하는 바다. 바다가 던지는 철학적 사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다,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넓고 깊은 바다를 대양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때때로 그곳으로 떠나기를 꿈꾼다. 대양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커다란 결심을 해야 하고 새롭게 시작될 뭔가를 찾아 그곳으로 출발한다. 단순히 현재 살고 있는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저 멀리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출발이다. 바다에서 하는 모험만큼 아름답고 짜릿한 모험이 있을까? 현실에 맞닿아 있는 것들과 나의 일상을 채우는 것, 현재 있는 곳에서 떠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과감히 뒤로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돛을 올려 드넓은 바다로 나가는 것을 상상해보자. 살면서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법한 모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지리멸렬하게 느껴질 때 바다를 보고 싶고 어디로든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요동친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때때로 관성과 매너리즘의 연속인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훨훨 날고 싶다. 바다는 일상에 치여 잠시 잊고 살았던 더 넓은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두 발이 서 있는 이곳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바다는 우리에게 소극적인 태도와 좁은 시각에 안주하지 말라고 속삭이고 저 멀리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몸소 들려주면서 어디든 좋으니 훌쩍 떠나보라고 말한다. 어깨에 무겁게 올려진 짐을 잠시 내려놓고 가볍게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재촉하기도 한다. 걷는 것조차 버거울 땐 자신에게 우리를 모두 내맡겨도 좋다고 허락한다. 그렇게 바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광활한 세계를 선택하고 끝없이 펼쳐진 것을 좋아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언제나 용기와 도전 정신을 불어넣는다. 떠나 저곳으로 멀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야지. 흔히 자연은 경이롭다고 말한다. 인간이 담아낼 수 없고 담고자 해서도 안 된다고. 좁은 수영장에 튜브를 띄워놓았다고 가정해보자. 고작 내 몸에 서너 배쯤 박혀되지 않는 물 위에서도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좁디 좁은 곳에서도 그러한데 넓은 바다 위에 몸을 이었다면 나의 의지는 무의미하다.
그저 물결이 이끄는 대로 밀려오고 쓸려가고 물결이 정한 법칙을 그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니 우리는 바다에 있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바다 위에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진다.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강한 바다에게 우리는 그저 끌려갈 뿐이다. 그런 바다와 함께하면 힘들 때도 있지만 배우게 되는 게 더 많다. 바다에 있으면 인간이라도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과 마주할 때가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분명 설레는 순간도 있다. 그러니 즉흥적이지 않고 최대한 품위와 자신감을 유지하며 늘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바다는 인생이다. 그것도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누구에게나 삶은 유한하게 단 한 번이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바다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바다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착각하게 된다. 더불어 바다는 인생의 방향을 상징한다. 해군 제독이든 평범한 선원이든 바다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며 바다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의미를 들려준다.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바다에게서 인생 철학과 삶에 필요한 교훈, 조언을 끝도 없이 들을 수 있다. 쉬지 않고 늘 움직이는 바다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인생 여행을 떠올려 본다. 바다는 같은 모습인 적이 없다. 그런 바다를 통해 우리는 굴곡 있는 인생이 무조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금 떠올린다. 바다에게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일상이고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변신하는 예술이자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예상치 못한 자원, 그리고 여름의 빛을 상징하는 바다는 자신을 그대로 내보이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과감히 나아가라고 말한다. 파도를 헤치고 앞을 똑바로 보고 전진하라고. 운명의 주인이 되어 생각의 방향을 스스로 조종하는 선장이 되라고 말이다. 항해, 멀리 떠날 수 있는 용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리시스가 아닌 이런 율리시스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기나긴 여행 끝에 고향 마을로 돌아오자 맥이 풀리고 슬픔을 느끼며 허탈한 모습의 율리시스 말이다. 율리시스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것이다. 바다에서 항구만 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여행을 와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반복되는 일상을 서둘러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수평선을 뒤로한 채로 부두에 도착하고 싶어 할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순응하고 참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받아들이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체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쳇바퀴 같은 일상이 이어지면서 무엇인가에 갇힌 기분이다. 자유를 어딘가에 저당 잡힌 것 같은 기분.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넓디 넓은 바다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떠나야 한다. 파도와 위험이 도사려도 거센 바람과 폭풍우가 있어도 생애 단 한 번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 우리는 답답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 무엇인가를 희망하기보다 하지 말자고 억제하는 삶을 살고 넓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용기 자체가 부족하다. 우리가 바다 생활을 하는 이들을 동경하는 이유다. 선원,
항해사, 소년선원, 해병대는 항해를 하되 허풍을 떨지도 않고 자랑을 하지도 않는다. 이들에게는 진짜 삶이 저 멀리 바다에 있을 뿐이다. 배가 곧 집이고 삶을 의지할 곳이다. 바다는 거칠 것 없는 자유를 이야기한다. 경계도 장애물도 없는 무한의 자유다. 바다를 향해 간다는 건 방랑이 아닌 용기 있는 삶이다. 실제로 먼 바다로 나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구속과 의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서 자유로워질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은 무언가에 꽉 쥐어 인내와 한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 바다에 나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먼 바다에 나갔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하늘뿐이다. 그곳에 있으면 몸이 자유롭게 떠오른다. 선원들은 기본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넓은 바다로 나가면 육지에서의 답답한 상과는 이별이다. 바다에서는 신들과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더 높은 곳을 보며 더 폭넓은 목표를 세운다. 어디 그뿐인가? 하늘도 별도 달도 육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다. 더 많은 바람을 보고 만나며 대화할 수 있다. 이로써 거대한 것이 무엇인지 실감한다. 그래서 넓은 바다에 나가면 가슴이 탁 트이고 아이디어도 무한대로 펼쳐지는 것이다. 고개를 들어 더 먼 곳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갇혀 있었는지 알게 된다.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심 걱정, 짓누르는 목표, 부담되는 인간관계가 그렇다. 바다로 나가 위로 솟구치는 파도를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마음을 짓누르고 행동을 방해한 납덩어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가끔 우리는 인생을 헛사는 것 같다고 느낀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졸이고 압박을 받기도 한다. 그럴 때면 결심한다. 그래, 떠나자. 근데 언제 떠나지? 내일? 이번 여름? 어쩌면 내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매번 준비는 하는데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에게 바다는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말한다. 진짜 삶을 살려면 중요하지 않은 것, 머릿속에서 종일 떠도는 쓸데없는 잡념과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낭비해서는 안 된다. 남들에게 끌려다니고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도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바다는 우리에게 인생을 막 살지 말라고 한다. 우리는 자신을 아껴야 한다. 지금까지 의미 없는 것들을 고민하느라 체력과 재능을 너무 낭비해왔다. 우리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자. 강렬한 설렘을 주는 것에, 진실된 것에 주목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자.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타인에게 나를 증명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 넓은 바다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바다는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사막도 아니고 오아시스도 아니다. 누구도 발자국을 남기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곳이 바다다. 침입도 전염도 허용하지 않는 신성한 영역. 바다는 우리에게 좁은 정원을 가꿀 바에는 차라리 거대한 무인도를 만들라고 초대장을 보낸다. 넓은 바다의 바람이 우리를 부른다. 이제
답답하게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에 자유를 안겨줄 때다. 등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표 만들기. 육지는 자유롭게 흐르는 바다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육지는 바다를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애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바다는 정착하는 장소도 없고 섬기는 주인도 없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바다를 지도 안에 가두려고 한다. 바다를 마음대로 둘러보고 표시와 경계를 그릴 수 있다고 착각하던 말이다. 바다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다. 바다는 확신을 뒤흔들고 정복 시도를 꺾는다. 바다는 함부로 지나가게 놔두지 않고 마음대로 피난오게 놔두지도 않는다. 바다에서 실종된 선원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돌아가지 못한 배가 얼마나 많은가? 바다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은 노한 바다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등대를 만들었다. 지도나 측량도구, GPS도 없던 시절에는 선장들이 맨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항해했는데 이때 도움을 받은 것이 등대였다. 이처럼 땅 위에 단단히 서 있는 등대는 망을 봐주고 도움을 주는 존재다. 커다란 키의 자주색 혹은 흰색의 등대는 바다에서 가장 든든한 표시 역할을 해서 선원들은 배가 난파하는 것을 막을 때 등대를 확실한 지표로 활용한다. 수많은 등대 중에 특히 주목할 등대가 있다. 파로스 섬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등대다. 알렉산드리아는 등대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이 등대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데 약 17세기에 걸쳐 배들을 이집트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바다 가까이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화가 난 듯 흰색 거품을 뿜는 푸른 바다의 비밀을 꿰뚫어 보듯 눈을 반짝인다. 벨랭탑에서 포앙토페르까지 아르망 등대, 스콜피온 반도의 등대, 레벨라타 등대, 디르홀레이 등대, 테베넥 등대, 리스몰의 등대는 마치 손전등을 든 야간 경비원 같은 존재다. 등대는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도 아니고 사라져가는 옛 유물도 아니다. 등대는 위성에 없는 아름다움을 뽐내며 여전히 수천 척의 배를 위험에서 구하는 역할을 한다. 등대가 사라진다면 인간이 등대 없이도 바다로 나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때다. 바다와 마주하면 당당히 서 있는 등대는 여리게 보이지만 용기도 있다. 그런데 바다가 등대 아래에 있을 때는 왜 유독 환한 것처럼 보이는 걸까? 등대 아래의 바다는 무섭게 공격해 오다가 이내 물러나고 다시 돌진하기를 반복한다. 바다는 등대를 물어버릴 듯 위협하고 고함친다. 왜 그럴까? 등대가 바다의 힘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커다란 키에 거만할 정도로 당당한 등대는 언제나 바다에게 지지 않고 도전한다. 우리에게도 삶을 밝게 비춰주고 당당한 등대가 필요하다. 이런 등대가 있으면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등대는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모범이 되기도 하며 자신 있는 가치를 상징한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손을 내밀어 위로가 되어주는 등대들을 목록으로 정리해보자. 그러한 등대들로 무엇이 있을까? 책, 친구, 고향, 신, 부모님, 오랫동안 간직한 꿈. 목록을 만들고 카드에 붉은색 글씨로 써보자. 인생에 암초가 나타나 위협하고 바다가 사나워질 때 이 목록을 떠올려 보자. 또 등대는 돌과 불꽃으로 만들어진 구명 튜브 같은 존재이며
든든한 안전망이다. 등대의 불빛은 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희망을 상징하기도 한다. 잘 생각해보자. 희망은 이룰 수 없는 이상이 아니다. 희망은 완벽히 다가갈 수 없는 평화의 이미지가 아니다. 다만 희망을 품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고 일어날 일을 담담하게 맞을 수 있다. 희망은 의지를 불태우는 연료로 그 덕분에 의지가 피어나면 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희망은 맹목적이지 않고 현실과 이성에서 오며 희망이 있으면 살면서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패배주의자가 되진 않는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꿋꿋하게 버티는 땅이야말로 희망의 이미지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다.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물러나고 싶지 않아서 희망을 품는다. 등대가 굴복하는 걸 봤는가? 바람이 때리는 뺨을 맞고 바다가 날리는 주먹질에 몸을 떨지라도 등대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살다가 밤처럼 어두운 날이 찾아오면 희망이 옅어지거나 꺼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선가 희망의 불씨가 기회를 엿보고 등대를 부른다. 희망을 품으면 마음속의 등대를 계속 간직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마음의 등대가 되는 존재들을 진지하게 정리해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내 사람, 즐거움 그 자체, 추억의 장소 등을 마음속에 세워보자. 그것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흔들림 없이 단단한 고정점이 되어줄 것이다. 빙하.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일 뿐. 그리스 신화에 나온 에레보스는 혼란, 암흑, 지옥의 신이다. 이름만 들어도 이보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또 있을까? 배에 에레보스라는 이름을 붙일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테러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배가 있었다. 이름 그대로 공포스러운 비극을 맞이한 배다. 1845년에 서부와 북부의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 항해를 떠난 프랭클린 호가 바로 그것이다. 영국 해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을 예견하기에 에레보스와 테러만한 이름도 없다. 배에 타고 있던 해병 129명이 희생되었고 생존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다. 노련한 해병들이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에레보스와 테러 주변에는 두려움과 공포만이 있다. 빙하의 괴물들이 나오는 이누이트의 전설, 서로의 인육을 먹었다는 의심. 배들은 겨울에 빙하에 둘러싸여 움직이지 못한 채 기나긴 겨울을 보냈다. 식량은 떨어져 가고 통조림의 질도 좋지 않아서 해병들이 납중독에 걸려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생존자들은 북극에 고립된 채 고통스러워하며 구조요청 대포를 쏘면서 어떻게든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비극을 피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2016년에 난파선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삶은 때때로 쉽게 끝나지 않고 운명이란 끈질길 때가 있다.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배들도 바다가 빙하로 조여오면 방법이 없다. 배가 빙하에 갇히면 가느다란 가지처럼 힘을 쓰지 못한다. 우리도 살다 보면 빙하에 갇힌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모든 것이 얼어버린 다른 세상 속으로 온 기분. 내가 밟은 이 땅은 온통 실패로 가득하고 고통은 북극의 밤처럼 영영 끝나지 않을 듯 길고 하루하루 차갑다 못해 시린 실망을 맛본다.
벨기에의 탐험가 아드리앙 드 제르라슈는 19세기 말에 극지방을 열심히 탐험했다. 극지방을 탐험하기 위해서는 겨울을 날 줄 알아야 하고 빙하들에게 둘러싸여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빙하 사이로 길이 나서 다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제르라슈 입의 벨지카우는 빙하에 둘러싸였으나 약 3,000km를 표류하고 13개월 후에 다시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었다. 겨울을 그저 버티기보다는 겨울을 이용할 수도 있다. 표류하는 과정을 활용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실패와 정체를 역으로 이용해 앞으로 나아갈 수단을 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의 탐험가 프리티오프 난센의 전략이었다. 프람호를 탄 난센은 북극에 갔다가 빙하에 갇혔다. 그 상황에서 버티려면 방법은 두 가지였다. 현실을 인정하거나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는 것, 포기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제르라슈는 이런 말을 했다. 빙하를 피하든 빙하에 갇히든 우리는 모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분명 실패할 수 있다.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량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 제르라슈는 실패해도 모험을 시도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해 계속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살면서 성공을 기뻐하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가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없거나 역경에 닥쳐도 끝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행동을 이해하기도 한다. 만약 지금 삶에서 커다란 빙하가 가로막고 있다면 당신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이다. 혹독한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마찬가지다. 물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을 때, 실패라는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왜? 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지?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곱씹어야 승리든 패배든 올 수 있다. 곱씹어보는 과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끝없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자. 실패해서 막막한 순간에도, 승리해서 기쁜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속을 분명히 들여다보도록 하자.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억울하거나 희망을 잃거나 수치심을 느낄 때다. 이럴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계속 나답게 사는 것. 아무리 인생이 괴롭고 답답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남아있다. 모든 것을 잃거나 거의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다. 어쩌면 이전만큼 진두지휘하던 위치는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 군함에 타고 있다. 흔히 죽지 않으면 더 강해진다 라고 하지만 그 말은 틀렸다. 역경을 견뎌도 더 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저 역경을 헤쳐나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하다. 우리는 세로, 가로로 나누어진 도표가 아니다. 손해와 이익, 수익과 부채, 실패와 성공.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수학적으로, 회계적으로 단순하게 볼 수 없다. 때에 따라 계산을 하고 성과도 낼 수 있지만 변치 않은 것이 있다. 우리는 숫자와 시장의 법칙에서 벗어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이다. 앞에 놓인 고난과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어려움이 닥쳐도 그건 그냥 삶의 한순간일 뿐이다.
결국엔 모두 스쳐 지나갈 순간 어떤 것에 실패해도 그것이 실패한 것이지 나의 존재가 실패는 아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 그게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지 말자. 겨울나기는 여전히 거친 항해와 같지만 실패해도 우리는 나답게 살 수 있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